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저는 바둑 두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좀 실전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는데 자꾸 지다 보니까 또 계속 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전을 줄이고 이론 공부를 조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바둑 공부를 하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2025년도에 최근에 만들어 놓은 기보집 가운데 한 권의 내용입니다. 양화점 포석에서 제 3.3 침입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 이후에 파생되는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전에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세 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양화점의 3.3 정석 이후에 일어나는 진행해서 또 두 번째 기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공부를 해보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좌 진행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서 첫 번째 판의 기보를 놓아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두 번째 판 기보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서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협공에서 바로 3-3으로 잘 진행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백이 선수를 잡아서 주도권이 이제 백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3-3은 조금은 약간 발이 느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 쪽으로 다가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아래편의 대각선 쪽에 마치 모방바둑을 두듯이 흉내바둑을 두듯이 두어갔는데 제가 첫 번째 판 기보에서는 한 칸에 이 두 칸 띄는 수를 기보상에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한 칸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러한 모양을 옛날에는 한 점을 그냥 입구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압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압을 할 경우에는 그냥 돌을 버려서 백이 활용을 하더라도 흙이 조금 중복이 됩니다. 발이 약간 느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흙이 그냥 잡지 않아요. 나를자를 가서 먼저 귀의 실리를 좀 축소시킨 다음에 다시 변해서 또 이렇게 잡지 않고 크게 최대한 물론 한 칸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싸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잡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 백의 그 1번이 만약에 이제 두 칸으로 펼쳐져 있으면 이렇게 나를자를 갔을 때 조금은 더 활발한 진행이 있죠. 그래서 두 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보에서는 또 귀 쪽에 한 칸이에요. 이 수가 좀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를자 씌워서 백이 아무래도 귀에서 갇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불만으로 보여요. 그러나 좌 쪽의 흙의 모양이 좀 세를 받쳐주지 않습니다. 이 정석 배석 자체가요. 흙이 약간 눌린 형태죠. 흙은 좀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지만 두터움에서는 백돌이 흙을 좀 약간 누르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진행이 된다면 배석상 백이 유리합니다. 또 백은 또 귀중한 선수까지 가져갔죠. 자, 그래서 기보상에 이제 한 칸을 띄니까 실제로 승률상으로 이 한 칸이나 두 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제가 골락 씨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 본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지금 화면은 무료예요.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기보에서는 두 칸으로 받아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선에 한 칸으로 띄는 수도 승률적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0.2% 올라가네요. 오히려 두 칸보다도 승률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는 정수 범위에 놓여 있는 수고요.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 수는 귀의 실리를 확보하면서 또 건너가는 수를 엿보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작기 때문에 남겨만 두고 만약에 나를자를 씌운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보상에서는 갈라진 행마가 나왔어요. 갈짓자 행마라고도 저희가 표현하는데, 보시면 눈목자이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흙이 이때 는다면 막아서 이제 돌파도 되고요. 또 귀도 어느 정도 굳어지는 일석이조의 수법이 되겠죠. 만약 끊긴다면, 이렇게 끊는다면 중앙 쪽 꼬부리는 수가 반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끊겨서 곤란합니다. 3번은 무리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달라라는 주문이에요. 기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나왔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고 하죠. 만약 있는다면 건너갔을 때의 자세가 좋아요. 혹시 이런 모양 비슷하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과거 정석에서 뭐 이런 끼어있는 교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한 악수예요. 요즘은 절대 이렇게 두지 않고요. 둔다면 끊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었을 때 지금 이 모양이 이 끊기는 약점이 있고, 문제는 단수치고 이 축을 흙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백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으로 1번으로 있는 수는 뭐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고 해서 격언대로 이어가는 정수처럼 보이는 행마이지만, 막상 이 수는 넘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그 다음이 없어요. 이 다음에 두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기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가는 행마가 정수입니다. 요 형태가 제가 어떤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잘 떠오르진 않지만 기보상에서 나온 적이 있는 형태예요. 프로들 간의 기보에서 저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가 두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여기서 이제 1단락이 되고 백도 건너가는 자세가 제격이 있죠. 자, 다시 또 흑에게 선수가 돌아와서 이제 좌상 쪽에 이 기보상에 보면 이 정석의 수순을 한 가지 배우신 거예요. 저도 사실 잘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기보 공부를 하면서 또 정석이 좀 연구를 했었던 모양들이 좀 복습도 되고요. 또 공부도 많이 됩니다. 좌상 쪽에 정석이 하나 변화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또 우하 쪽에서 붙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붙이게 되면은 보통은 끼워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위쪽을 단수 칠 경우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지만 이 형태를 가지고 흙이 이렇게 그냥 호구를 친다면 발이 굉장히 느립니다. 자체로 좀 무겁고요. 둔다면 눈목자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만족이에요. 그리고 상귀 쪽에 이 나를자가 흑새를 좀 견지하면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배석도 백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축을 보셔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이 한 점 빠져나오는 축이 흑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백이 안 되죠. 그래서 백은 지금은 끼움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단번에 맞추실 것 같아요. 지금은 3-3의 자리가 좋은 곳인데, 이 3-3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또 아주 어려워요. 제가 한 약 2년 전에 박정환 구단하고 이런 이제 바둑 모양을 복기해 보면서 검토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잘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정환 구단조차도 어려워서 잘 두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변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3을 침입하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려운데, 사실 쉽게 둔다면은 일단 호구를 쳐서 백이 밀어올 때
위로 한 칸을 띄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100도 그냥 나를자를 두면 후수가 되기 때문에 붙여서 늘어서 이 끊는 약점을 남겨놓게 되죠.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이제 단점은 흙이 후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석상 좀 우변을 좀 키우기가 어렵죠. 백이 이렇게 나를자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석상 백이 약간은 활발해 보입니다. 하지만 흙은 정말 쉽게 이 모양을 어렵지 않게 좀 처리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가장 쉽게 둔다면 그냥 한 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보집에서는 나를자가 등장을 했어요. 나를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젖힌다면 이렇게 그냥 쭉쭉 늘어서 두게 되면 이 밀었을 때 흙이 발이 굉장히 느립니다. 백이 또 귀중한 선수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되면 흙이 손해이고요. 만약에 이곳을 젖힌다면 한 점을 내주고 두 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요때 급소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어디일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급소는 발견하셨나요? 바로 이 자리를 찝는 겁니다. 이 수가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 양단수를 엿보고 있어서 어느 한 곳을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이어서 받자니 방금 전에 단수를 친 수가 원래는 바꿔치기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흙이 안 되죠. 4번, 5번의 교환이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좋은 수순으로 진행되어 있어서 흙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을 이어볼까요? 그럼 아래편에 이어서 건너가는 수가 성립하죠. 맛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젖히는 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젖혔을 때 그 다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필히 둔다면, 강하게 둔다면 나를자 또는 쉽게 둔다면 한 칸을 추천합니다. 자, 나를자로 씌워가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만약에 산다면 이러한 진행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로 당했어요. 그래서 흙도 이 한 점, 지금 잡혀있는 돌처럼 보이는 이 한 점을 치받아서 이제 흙도 이제 젖히거나 또는 그냥 막아야 되는데 수순상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모양을 백이 젖혀야 되거든요. 그럼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수순만 지금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모양 자체는 똑같아요. 혹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막더라도 젖혀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기보상에서는 이 선을 먼저 젖히고 막고 중앙을 막아두네요. 그러니까 한 점을 제압해서 백도를 양분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 5점을 그냥 건너간다면 너무나도 쉽게 처리가 되는데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에요. 여기서가 어려운 점이 백이 이때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양쪽 약점을 이 두 점이 지금 아직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흙도 한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흙의 약점을 추궁하면서 젖히는 수가 아주 유력해요. 이때도 끊었을 때도 이 한 점을 그냥 버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백이 만족이고요. 흙이 불만이죠. 흙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다시 젖혀서 이 변화를 프로기사들 뭐 신진서, 박정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두는 변화인데 기보상에서는 또 공부도 할 겸 해서 이 정석의 변화가 나오네요. 자, 젖혀가니까 막아놓고 이런 자리 넘겨줄 수는 없겠죠. 막아놓고 다시 돌파가 돼서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젖혀가면 그 다음 수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만약에 늘어서 받으면 꼬부리는 수가 있어서 흙이 잘 안 되죠. 여기서도 수를 메우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장문으로 흙이 잡혔습니다. 네, 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패는 흙이 부담이 돼서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인공지능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젖혔을 때는 안쪽 수 조림을 하는 백석점을 젖혀가는 수가 정수예요. 이 다음에 다시 꼬부려서 좀 석점을 버리는 작전으로, 사석 작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5점까지 버리게 되면 너무나 커 보이는데, 일단 이 수는 응수타진이에요. 만약 여기서 흙이 이런 자리를 둔다면 단수, 그 다음에 단수, 축관계도 엿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지금 축은 현재 누가 유리한가요? 축은 흙이 유리하네요. 근데 지금 흙도 이 석점을 깔끔하게 이어서 제압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수 자체는 흙이 빠르기 때문에 중앙 쪽의 흙돌도 돌보면서 지켜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이 다음에 다시 꼬부려서 이제 두터움을 쌓은 백은 흙을 봉쇄하겠죠. 밀어서 나를자로 전체 봉쇄를 시도합니다. 자, 전체 사석작전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이 기보 자체가 너무나 어렵네요. 어떻게 이 전체를 다 버리고 다시 또 우변 쪽을 키우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기보 수순상에 거의 이 복잡한 우하 쪽에 3-3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정석이 일단락이 되고 다시 우변의 세를 극대화하는 부침이 나왔습니다. 나를자보다는 지금은 부침으로 모양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두게 되면 흙도 당연히 이런 자리 둬서 백 모양을 조금 삭감할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굳혀서 지켜두는군요. 놀랍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귀중한 선수가 흙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네요. 네. 자, 기보상의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최선의 수는 부침이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수법인데 실전에서 새를 키울 때 많이 나와요. 정석 이후에 입구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수순상은 여기까지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한데 왜 기보상에 여기까지일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도저히 사람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수법들을 이 우변에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인공지능 도움받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구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호구를 쳐서 지켜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관건입니다. 과연 이 우변 쪽을 깰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끊는 약점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지키질 않고 이렇게 이 선에 이렇게 먼저 한번 잽을 날려놓고 지켜가네요. 이렇게 두었을 때 만약에 큰 수가 나지 않는다면 백이 유리할 것 같아요. 끊기더라도 늘어서 늘면 잠깐 뛰어서 수상전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치중을 가게 되면 2점을 이번에는 버리나요? 놀랍습니다. 이 2점이 요속처럼 보이는데 2점을 버리고 둘 수가 있네요. 자, 기보상의 수수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다음 수수는 사람은 흉내내기 힘든 인공지능의 멋있는 타개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질러가고 여기서도 재미로 한번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을 하면서 다시 또 타개가 되는 한 수 한 수 전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판의 기보에서도 좌상 쪽의 정석 그리고 우하 쪽의 인류 프로 기사들도 어려워하는 정석 크게 2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수 한 수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공지능 기보를 놓아보면 감각도 좋아지고요.
정석도 배울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기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바둑 두는 걸 워낙 좋아해서 요즘에 실전 위주로 시합도 많이 두고 많이 깨지고, 그리고 온라인 바둑도 참 많이 두었었는데 실전을 좀 줄이고 이론 공부를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 이론 공부에는 기보 공부가 최고이고요. 그리고 저도 종종 이렇게 기보 공부하는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보집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3권의 기보집인데요. 혹시 구매 희망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 남겨둘 테니까요. 제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